한국 시간으로 8월 25일 밤 11시 미국에서는 잭스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잭스홀 미팅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회의로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등이 모여서 향후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잭스홀 미팅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소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팅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그래도 통화 긴축 매파적인 기조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다소 컸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일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의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을 더욱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 국채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드에게 블락이야. 저는 투자자 퍼센트 애널리스트 체드이고요. 오늘은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하는 Real World Asset (RW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 World Asset (RWA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도 될 수 있겠고요. 원자재, 미술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탄소 배출권까지 다양한 유무형 자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RWA 토큰은 이러한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 같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각 투자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올해 2월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주식, 채권 같은 증권 토큰화에 이어서 금, 와인, 부동산, 실물자산에서도 토큰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자산의 토큰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산의 토큰화를 왜 할까요? 일단 비유동 자산의 유동성을 부과할 수가 있겠고요. 블록체인상에서는 투명하게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고, 때로는 조각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 저작권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힘입어서 토큰화를 통해 자산이라는 개념의 범주화가 점차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유동화가 힘들었던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의 경계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RWA에서는 실물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해준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디파이 영역에서도 RWA를 활용한 수요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TO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규제의 틀 안에서 전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RWA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디파이 영역에서까지 실물자산을 토큰화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토큰화된 미국 국채는 총 6.2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200억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억 달러 규모였는데 현재 다양한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몇 달 만에 6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곳이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요. 혼자서만 거의 약 3억 달러 규모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 유독 이 시장이 성장했을까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이와 맞물려서 채권 수익률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저위험 상품입니다. 하루아침에 미국이 쉽게 망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경우 평균 만기 수익률은 5.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안전하게 5%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디파이 수익률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토큰화된 국채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 디파이 예치금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디파이 영역에서는 Real World Asset, 현실 세계 자산들과의 결합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디파이의 경우 스테이킹, 대출 등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고, 대출의 경우 보통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디파이의 한계로 늘 지적받았던 것이 바로 이 담보자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담보자산의 규모와 다양성이 더욱더 커지고 뒷받침되어야 디파이 산업도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부동산, 자동차 등을 토큰화해서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연 이거를 정말 디파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정체성의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 세계 자산들과 결합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RWA 관련 디파이 대출이 약 44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돈 6조 원 규모이고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지에서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뱅킹 시스템이
잘 자리 잡지 못한 곳에서 현실과 유사하게 다양한 담보를 맡기고 토큰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연결해 탄탄한 통신망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국방비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메일이 도입되는 등 점차 현실의 다양한 니즈와 만나 대중화가 나타났는데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대중화가 되려면 현실과의 거리감이 점차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RWA라는 범주 안에서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같은 미국 전통 금융회사들은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해서 금리 상승과 맞물려 늘어나는 채권 투자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지멘스도 6천만 유로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파이에서도 RWA를 활용을 해서 담보 자체의 혁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디지털 자산과 현실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한데요.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실물 자산 기반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규제 상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들도 다 다를 텐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이어도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RWA 저번이 확대가 될수록 점점 더 디지털 자산과 현실과의 괴리가 조금 더 줄어들고 좋은 사례가 나오면 이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시도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유권을 나눠 파는 NFT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는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국 국채까지 토큰으로 다 사고 파는 세상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디 내 주변에 토큰에서 팔 거 없나? 끝!